프로의 시선과 함께 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에서 증시 인사이트 알아보고 승률 높은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보시죠. 시장 색깔의 변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하반기가 도래했습니다. 시장 색깔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2분기 실적 시즌과 함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사님 지금 딱 이 거래일 진행이 됐어요. 네. 시장 색깔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저번 상반기 때 주도 업종의 역할을 했던 쪽은 전력기기 쪽, 그 다음에 화장품, IT 이런 쪽으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땐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났죠. 화장품의 조정, 전력기기 쪽 개별주들의 조정, 그다음에 IT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산화 장비로 상승을 했던 테크윙, DI, YC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어요.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우선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고 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게 과연 시장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강하게 업종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테크 쪽,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쪽 같은 경우가 강했어요. 근데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4.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의 금리 수준이 올라오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그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금리가 올라올 만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금리가 올라올 만한 외부 변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매크로 변수 쪽인데 우선 일본 같은 경우가 유례 없는 슈퍼엔저, 그게 발생을 했다 보니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1위가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은 금리 인상을 바로 단행하기에는 또 부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드 커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서 좀 개입을 하던 이런 물량 같은 경우를 좀 약간은 손을 뗄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매도를 대규모한다는 게 아니라 매수를 단행하는 부분을 좀 잠시 중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한 가지. 그러면 수익률은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근데 또 여기 더해져서 대통령 관련해서 후보 이렇게 토론회를 봤는데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예측을 했던 건 트럼프 후보가 우세할 때는 좀 이런 타이트한 재정 정책에 대한 가능성, 그 부분이 있음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가 우선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의 테크는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한 아무래도 미국의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색깔이 변하는 흐름이 안 나타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은 나오지만 여기에 대해서 업종에 훼손을 끼칠 만한 지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유지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시장 색깔의 변화가 만약에 미국채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이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산업재 쪽으로 미국이 막 강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 시장 색깔이 변했구나라고 하면서 좀 우리 포트 같은 경우도 격렬하게 교체를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대하면서 고민을 할 건 여기에서 이제 약간 그 저점 매수 부분을 좀 이 기존의 주도주들은 열어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공격적으로 막 매수를 한다 그것보다 이제 좀 빠져있는 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놓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유가는 확실히 박스권 흐름이에요. 그런데 유가가 박스권 흐름인데 친환경 쪽 종목들이 빠져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제 6% 정도의 조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미국 시장은 대선을 좀 미리 대응을 해서 이런 종목들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외부 변수 영향을 받다 보니 빅테크 쪽은 빠지지 않았다. 예. 그럼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가깝게 실적 시즌 돌입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중점적으로 뭐 IT, 그다음에 화장품, 뭐 실적 추정치 변화가 없는 게임 중에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을 봐왔는데 지금은 전략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정을 하면 업종 안에 1등주. 음식료라고 하면은 삼양식품 퍼뜨리지 않고, 변압기라고 하면은 우선 HD 현대일렉트릭 퍼뜨리지 않고, 뭐 IT라고 하면은 지금은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인 종목들 중에서 실적에 대한 방향성 강도가 가장 강할 수 있는 쪽으로 압축해서 좀 살펴봐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주도주의 색깔이 바뀌지 않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에도 빅테크 쪽에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들 읽어주셨고요. 그리고 유가와 신재생 에너지 간의 움직임 속에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유가는 아직은 박스권에 놓여 있다는 점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요. 친환경 에너지는 트럼프의 또 우세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였고 말씀에 들어있진 않았지만 방산주의 강세도 좀 돋보이는 것이 이번 대선 토론회 이후의 움직임이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주도주 저점 매수에 좀 집중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기다려보자. 시장이 어떤 그 섹터에 대한 어떤 확산된 흐름보다는 좀 압축된 흐름이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던 전력기기, 뭐 화장품 쪽이 한 번씩 조정은 나왔어요. 조정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짚고 갔죠. 주도주는 한 30% 정도의 조정은 지대한 실적의 훼손이 없는 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핵심 종목, 1등주 위주로 전 여전히 관심을 유지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실리콘2는 변수가 좀 발생을 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아마존이 그 셀러 분들의 설명회에서 유통을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그러면 실리콘2도 유통을 하는데 아마존 쪽으로 이게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났는데 셀러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유통을 한 개 업체만 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뭐 여기 두 군데 판매를 해놓고 왜냐하면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네. 이쪽 채널만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의 노이즈는 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지대한 영향, 이거를 훼손할 만한 영향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면 네이버에서 파시는 분들 쿠팡에서도 다 파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실리콘2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치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조 원대 중반은 한번 깰 수는 있겠죠. 깰 수는 있는데 2조 원대 중반 이하에서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볼게요. 1,600억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서 나갈 수 있는 비용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가 한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이익. 근데 이 이익을 중국 같은 경우에 시장을 가져올 때 그때 호황기는 배제를 해보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 이게 1등 업체라는 그 부분을 놓고 그러면 주가 수익비를 한 25배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나오는 이익 대비해서 시총은 한 2천억 원대, 많이 빠지면 2조 원대 초반. 네, 많이 빠지면 2조 원대 초반 정도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2조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기로점이 될 수 있음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쪽으로 막 퍼뜨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시장의 환경 자체가
예탁금 자체도 부족해요. 예탁금 자체도 부족하고 시장에서 좀 1등주로 흘러가는 수급 흐름이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우리가 센터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빈집 형태의 종목이 강해요.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양극재 쪽 NCA 계열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정도에 수출 볼륨이 올라오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성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수급이 비어 있는 쪽, 제약바이오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빈집 형태 쪽으로 지금 나의 계좌에 그 종목을 편입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 같은 경우를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편입을 하느냐인데 저는 무게를 두는 거는 기존의 주도주로. 기존의 주도주로 무게를 두고 이번 주에 좀 이벤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특정 업종 안에서 종목 같은 경우를 같이 편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색깔의 바뀜이 주도주의 훼손이 있다라고 하면은 포트는 바꾸는 건 맞는데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요인을 봤을 때는 가격 조정 같은 경우가 나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군에서 가격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 AI 관련해서 IT 쪽에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높다. 네.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조정받고 오늘은 또 굉장히 강합니다. 이 시각 현재 거의 10%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여기에 소비재까지. 예, 그렇죠. 이렇게 네네. 시장의 주도주 놓여 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아까 목표 PER을 얼마 주신 거죠? 20배인가요? 25배인가요? 25배 정도를 25배. 네, 25배 예. 정도를 우선 가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만약에 이게 그 점유율이 바뀌어가는 형태, 이 점유율이 바뀐다 하면 실제 지금 우려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유통에 대한 구조를 만약에 가지고 가요. 그랬을 때는 한 20배 정도로 할인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상 영업이익 그 비용 빼고 난 거 그 수치 순이익을 보시는 거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1,000 그 영업이익이 1,900억 정도 예. 되니까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 레인지 폭이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네. 그럼 예. 25배 하면은 3조 원 초반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네. 2조 원 말씀하셔가지고 아우, 제가 계산이 네네. 잘못됐나 네. 그래서 네. 한참 계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3조 원 초반, 3조 원 초중반 이 선에서는 현재의 점유율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하반 경직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빈집 형태 업종 가운데서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주목해 주셨는데요. 주목할 종목 또 투자 전략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가깝게 5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를 놓고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동률이죠. 출하량 가동률 이쪽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 보여요. 디램 낸드의 실적 회복 같은 경우가 좀 명확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전공정과 관련된 소재 부품주가 가동률이 올라오면 당연히 좋아진다라는 생각이고요. 그에 맞춰서 가격의 반등이 안 나온 쪽 같은 경우는 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 그다음에 테스 같은 경우를 전공정의 대표 종목으로 접근을 해 봄직하겠고요. 그 시기는 수요일, 목요일 구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펩트론은 이미 시세가 많이 낮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가격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고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한 6만 원대 중반 정도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리가캠 바이오 정도를 제약 바이오 군에서는 우리가 좀 편입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한 71,9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10% 이상 정도 리가캠 바이오도 조정이 있다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고 펩트론 역시도 좀 내려왔을 때 네. 진입을 해보자. 각각 기술 수출과
비만 치료제, 네네. 그리고 전 공정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 2가지, 솔브레인 테스, 이렇게 4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